안녕하세요, 엘레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번의 죽음 앞에서 제가 무엇을 깨닫게 되었는지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나는 도대체 왜 사는 걸까? 이렇게 태어나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죽는다는 것, 이게 그 인간의 한 생애인데 이런 인생이 과연 어떤 거를 의미할까? 내 삶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암이나 사고와 같이 죽음을 맞닥뜨리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면 이 삶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래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2번은 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그 죽음의 경험이었고, 한 번은 저의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의 일입니다. 타인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미스테리를 푸는 데까지 20년 정도가 소요가 된 것 같습니다. 정말 방황하는 시간도 길었고 망가지는 기간도 있었고요. 또 그거를 다시 찾아내는 과정에서 굉장히 힘든 상황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제서야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것들이 있어서 좀 전달을 드리려고 하고요. 저는 원래 3살 때부터 기관지 천식이라는 병이 있어서 이 폐와 기관지가 굉장히 약했는데요. 이게 습도와 날씨만 좀 바뀌어도 이게 기관지가 굉장히 쪼여들어서 숨을 쉬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막 쌕쌕거리고 이 온몸이 다 쪼그라드는 그 느낌이 있었는데요. 하나의 생명체로서 자가호흡이 힘들어진다는 경험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알러지들도 있어서 조금만 달리거나 약간 숨이 찰 정도로 빨리 걷거나만 해도 소풍에서 집에 되돌아오거나 실려오거나 응급실에 자주 가고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있다던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니까 정말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러다가 18살 때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거의 15년 넘게 천식을 앓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되면은 이게 꼴깍 넘어갈 정도고 이런 게 많이 체화가 된 상태였는데 그날은 그렇게까지 심하지는 않았었어요. 집에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잠깐 발작이 일어났다가 잠잠해지고 가라앉은 다음에 가장 친했던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누구누구야,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너무 사랑해 라고 보냈는데 내가 왠지 이 말은 꼭 해야 된다 라는 느낌이 들어서 보냈거든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왜 이런 문자를 보냈지? 되게 뭔가 이상한데 라는 감을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조금 후에 바로 다시 발작이 왔고 제가 엄마 살려줘 라고 소리를 치면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는 심장이 멎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인공호흡을 하고 119가 와서 대학병원에 실려갔는데 장례식을 준비하라는 말까지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극적인 조치로 인해 몸은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식 불명이 된 겁니다. 정말 이제 식물인간이 될 수도 있는 상태였는데 중환자실에서 3일을 보내고 어떤 간호사의 목소리가 문득 들리기 시작합니다. 밖에 지금 첫눈이 내리고 있어. 이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잠시 후에 의식이 돌아왔는데 정말 밖에는 첫눈이 내리고 있었고요. 갑작스럽게 들어온 다음에 저는 전체적으로 온몸에 쇼크가 일어나서 막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온몸을 다 침대에 묶어 놓을 정도가 됐었는데 보통은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하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것들을 경험을 하고 다시 이 세상에 돌아옵니다. 예를 들어 천사를 만나거나 신을 만나서 굉장히 의식 상태가 막 사랑으로 가득 차서 다시 돌아와서 정말 아름다운 일들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근데 저는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저는 다시 몸으로 돌아왔을 때 아주 극적인 공포감에 빠져 있었고 이 모든 존재가 다 나를 죽인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단순히 환상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정말 병원이 한 6, 7층 정도 됐었는데 뛰어내려서 죽으려고 했었거든요. 이 세상에서 벗어나려고요.
그때 저는 영혼이 거의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이게 이 세상에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라 정말 너무 많은 고통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풀기 어려운 숙제를 가지고 돌아왔는데요. 단 하나 제가 기억을 했던 것은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인지는 모른 채 말이죠. 그렇게 돌아와서 저는 엄청나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이게 몸과 마음이 정말 다 무너졌었기 때문에 정말 인간이라고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로부터 한 몇 년 후에 친구들하고 어디 버스를 타고 여행을 다녀오는데 제가 맨 뒤에 한 가운데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빨리 달렸던지 제 머리가 버스 천장에 딱 닿고서 앞으로 굴러 떨어질 상황이었습니다. 그 잠깐 찰나의 순간 정말 주마등이 쫙 펼쳐지더라고요. 정말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제 앞에 저의 삶의 모습들이 쫙 펼쳐지면서 이렇게 쫙 지나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시간이 정말 멈춰진 느낌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순간적으로 내가 여기에서 무언가를 잡지 않으면 굴러 떨어져서 맨 앞에까지 대굴대굴 굴러가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그때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 버스 손잡이를 딱 잡았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충격이 느껴졌지만 살았습니다. 근데 굉장히 충격적인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로부터 얼마 안 있다가 저희 어머니도 암으로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되셨습니다. 정말 암투병 생활을 길게 하셨는데 저도 정신이 온전하지 못했던 터라서 굉장히 많이 방황을 하던 때였거든요. 어느 날 집에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가보니까 얼마 남지 않으신 거예요. 온몸에 암이 전이가 돼서 이제 숨을 쉬기가 어려워진 상황이 오셨습니다. 또 그렇게 죽음의 앞에 다가서자마자 저는 또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 얼른 달려가서 귀에다 대고 이 세상 최고의 어머니였다고, 사랑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울었었죠. 그 말씀을 드리고 나자마자 조금 있다가 어머니는 바로 돌아가셨습니다. 마치 제가 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말이죠. 저의 이런 그 죽음과 관련된 세 번의 경험은 거의 3년 안에 다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굉장히 많은 데미지를 입고 이게 짧은 순간에 연속적으로 일어난 것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감당하기가 굉장히 힘들었고요. 원래도 몸과 마음이 좀 약했었는데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집안도 굉장히 많이 어려워지고 많은 어려움들이 그 3년 안에 다 몰려왔어요. 그래서 진짜 그 다음에 엄청나게 피폐하게 살고 정말 삶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면서 그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을 다 겪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누구나 다 그렇게 지옥 같은 경험을 하잖아요. 저는 그게 좀 10대 때 다 몰려와서 굉장히 좀 많이 힘들었는데요. 이 세 번의 경험을 겪고 나서 많은 치유 과정을 하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그것들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알아내고 내 삶에서 이런 게 왜 일어났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다가 이제서야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삶은 바로 자신에 대한 것이라는 겁니다. 네. 우리가 아무리 타인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친절한 사람이 된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몸을 가지고 태어나서 내가 하는 경험들을 통해서 느끼고 배우는 것들입니다. 이 경험은 오로지 나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주마등처럼 지나간다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되돌아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사느냐, 이 세상에서 무엇을 경험했느냐, 어떤 것들을 배웠느냐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정말 죽음이 눈앞에 찾아오면 돈이나 명예나 지위나 이런 것들은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다만 내가 어떤 삶을 살았고 무엇을 했었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고 이런 후회들이나 조금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았어야 됐고 조금 더 나다운 모습으로 살았어야 됐는데 라는 자각이 들게 됩니다. 제가 심장이 멎기 전에 가장 친한 친구한테 사랑한다고 말했던 거,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사랑한다고 말씀드렸던 것, 이것들은 제가 상대방한테 사랑한다고 말을 했던 것들이긴 하지만 내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는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밖에서 구하려고 하죠. 남으로부터 받는 인정, 남으로부터 받는 사랑, 외부에서부터 무언가를 얻으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 삶이 끝나게 되면 모든 것은 다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자기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단순히 내가 먹고 싶은 거 챙겨 먹고 나만 생각하고 내 위주로 행동한다?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고 그런 많은 과정들을 이겨냈을 때 얼마나 내 자신이 뿌듯했었고 무언가를 배웠고 그것을 통해서 예전보다 더 성장을 한 모습이 있었고 또 어려운 것들을 도전하고 용기를 내면서 내가 기존에 경험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해봄으로 인해서 더 많은 세계가 펼쳐졌고 내가 이 세계를 바라보는 시야가 굉장히 넓어졌다. 이런 많은 것들을 오감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다 내가 체득하고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죽기 전에 바로 그것들을 회상하고 이렇게 프로세싱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나 자신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나 대신 이 삶을 살아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나 현자라고 하더라도 내가 겪었던 이런 많은 경험들, 이런 감정들을 실질적으로 다 느낄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내가 의지해야 될 사람이 바로 누구일까요? 외부로부터 도움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건 당연히 감사하게 받아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믿고 의지해야 될 사람은 나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함께 했었던 것은 바로 나 자신이고요. 그리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는 것도 나 자신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누가 내 입에 넣어준다고 해도 그것을 내가 씹고 삼키지 않으면 그것들은 나에게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 삶에 있었던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정말 그 긴 20년의 시간 동안 그 어렵고 힘든 고난과 역경을 다 겪으면서 결과적으로는 쓰러지지 않고 이렇게 버텨준 내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고요. 그런 힘든 경험들이 없었다면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계기가 있었을까? 나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졌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렇게 가치 있는 일이구나. 내가 살아있을 때 이것을 느낀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집니다. 이제 내가 죽을 때 다시 한번 주마등이 지나간다면 내가 이렇게 나를 되찾는 과정을 해왔었다는 것, 이 힘든 과정들을 다 거치면서 모든 것이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나의 내면에 있고 나의 경험을 통해서 배움을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학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정말 아름답고 소중하고 너무 감사하다라고 이제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이 세상에서 삶이 시작이 될 때 고유의 인생 목적이 있습니다. 각자 어떤 특정한 삶을 살게 되어 있고 특정한 환경들을 만나게 되어 있고 그것들을 다 경험하고 이겨낼 수 있는 잠재력이 다 같이 들어 있습니다. 하늘은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고통만 준다고 합니다. 이 힘든 과정을 겪어나가고 이겨나가고 아직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는 당신 자신을 좀 대단하다 이렇게 박수도 한번 쳐주시고요. 정말 여태까지 사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 수고했다. 이렇게 힘든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잘 버텨냈니? 정말 놀랍다,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버텨내고 이겨내는 것만이 정말 가장 큰 방법이다. 아주 훌륭한 방법이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